오늘은 서해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 바다를 보면서 소개해드릴 술은 하남성 명주 보풍주입니다. 보풍, 빠오펑이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국 주류, 맥주, 와인 다 포함해가지고 중국 술 100대 기업에서 그 랭킹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서 50위를 차지한 술입니다. 보풍주. 우리가 흔히 영화라든가 무협지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 하나, 즉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 자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죠. 강호 호걸들이 수련을 해가지고 진출하는 것도 결국 이 중원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드넓은 평원이란 뜻인데, 사실 이 중원이 어디를 뜻하느냐 하면은 하남성을 뜻합니다. 보통 하남성의 그 너른 들판, 저도 술공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을 적에 3, 4일을 차를 달려도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대평원이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도 나오던 문장 하나가 청관우 선생이 미국 서부 평원을 여행하다가 쓴 그런 글구가 있었습니다. 기차는 원의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다. 왜? 산이 전혀 안 보이니까 사방에. 그 멋진 문장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하남 땅에서 그 문장을 실감했습니다. 내 차가 원의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지평선이 나를 애워산다라는 그런 글구까지 떠올렸습니다. 이 드넓은 중은 여기가 바로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요. 황제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요. 그리고 중국 술의 고향이 바로 이 하남 땅입니다. 그리고 흔히 중국 오항 이렇게 할 적에 요순시대 다음이 나오는 왕조가 하나라, 상나라 이런 겁니다. 그 하나라의 우왕, 명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우왕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부터 4100년 전입니다. 이때 이 하남 땅에서 비로소 술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 두강이요, 의적입니다. 두강, 의적, 이 두 사람이 중국 술의 시조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의적이 요주를 만들고 두강이 술주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의적이 만들었다는 요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 마시는 오늘날의 쌀 막걸리 같은 것이요. 두강의 철주는 수습을려니까 백주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적은 황주의 시조요, 두강은 백주의 시조다, 바이주의 시조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무튼 이 의적이 궁열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의적이 처음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왕한테 바쳤다. 우왕이 그것을 마셔보고는 참 좋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장래 세상과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있겠구나 하고 걱정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의적이 술을 만들어 황제에게 바쳤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어디쯤이었느냐? 바로 이 하남 땅 보풍 지역이다, 이렇게 보풍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풍, 빠오펑이라는 이 도시는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귀에 익은 도시 낙양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3시간쯤 가면 다다르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52만 명이고, 그 핑띵산, 한자로는 평정산이라는 큰 도시에 딸린 교외 도시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때가 2009년 1월 1일이었어요, 양력. 그 전날 평정산시에서 자고 다음날 새해 아침에 여기를 찾아갔는데, 중국에는 양력 설날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공장들도 정상 근무하고 합니다. 한국 땅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부터 놀라더군요. 그래서 안에다 전화를 하고 안내를 받아 들어갔는데, 본관 건물 앞에 의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적의 큰 동상이 술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술박물관과 공장시설들을 둘러보는데 거기서 제 생애 가장 도수 높은 술도 마셔봤습니다. 보풍주의 원주 창고에서였는데 물경 82도 술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잔 마셔보겠느냐 그러길래 좋다 하고 마셨는데 혀가 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자극감이 없어요. 오히려 82도나 되는 원주인데 가공하지 아니한 순수 그 맛이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한 잔 더 줄 수 있느냐 하고 또 마셨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하남 땅에는 두 개의 국가명주가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왕년의 국가명주죠. 그 주류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1등상을 받으면, 금장을 받으면은 병이나 곽에다가 중국 명주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그 대회에서 이 보풍주가 89년도 제5차 마지막 대회에서 금장을 받아갖고 국가명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보풍이, 빠오펑이 낙양 아래라 그랬죠. 요 보풍 바로 위에, 그러니까 낙양과 보풍 사이쯤에 여주, 여양 이런 작은 도시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두강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낙양 두강주가 나오는 곳도 바로 이 여주 여양 땅입니다. 그 바로 옆이 보풍이고 여기서 보풍주가 나오고 여기는 또 의적의 고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이 전체 지역을 예전에 여주 땅이라 그랬는데 이 여주 땅이 바로 중국 술의 발상지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썰물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드넓은 갯벌을 바라보면서 한잔하니 술맛이 훨씬 또 좋군요. 그리고 저는 이 보풍주를 생각하면은 그 직원들의 친절함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감정적으로 술맛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럽니다. 이런 술의 발상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풍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참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이 여주 땅을. 그래서 이백의 시에도 동흥미주 이런 가양주 이야기의 시도 남아있고 그럽니다. 이곳 출신의 가장 유명한 시인은 당나라 시기의 유희라는 시인입니다. 29살에 세상을 떠난 천재적인 시인이었죠. 더구나 그것도 19절을 안 준다라고 시기한 장인 시인 송지문한테 압살당했다. 모래까마로 눌러 죽였다. 사위를. 그런 일화까지 전하는 그 시인이 바로 유희입니다. 유희. 그가 이 보풍땅 옛집에 친구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게 유명한 유희의 고원치주라는 시입니다. 옛집 정원에다 술상을 차려놓다, 이런 제목이 되겠죠. 긴데 중간 사행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굴이 다 청초한데 신지진 백두로구나. 풍전등 이멸이요 천상월 난류로다. 옛집에 돌아봤더니 푸른 풀들이 무성히 자랐는데 새로 만난 친구들은 어느새 벌써 다 흰머리구나. 바람 앞에 등풀은 쉬이 꺼지고 냇물 위에 뜬 달은 오래 머물기 어렵다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과 이 현상은 아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다. 덧없는 것들이다.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십니다. 이때 같이 왔던 동료 시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한 나중에 장인들 송지문도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한테 죽임을 당하지만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리학을 보통 추정학이라고도 하죠. 주자학, 추정학이라고 하는데 그 정자는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정호, 정의, 형제 때문에 들어간 정자입니다. 주는 주이고요. 그죠?
그래서 주정학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정씨 형제 중에 정호가 바로 이 또 보풍에서 벼슬살이를 해서요. 그 벼슬 관직도 술 생산, 관리, 판매에서 세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주무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철학자이면서 그런 술의 세금을 걷는 관리이다 보니까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워낙 따뜻한 인품에다가 또 그의 강의가 너무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구름처럼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 보풍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낮에는 술 관련 행정을 업무를 보고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왔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정호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도 따뜻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봄바람이 그분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주무춘풍이란 말입니다. 술의 업무를 하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마치 봄바람 같다. 그래서 정호 그러면 주무춘풍이요. 주무춘풍의 대표적인 술은 또 보풍주입니다. 금나라 시대에 시인 원호모니가 쓴 시에 이런 유명한 두 구절이 또 있습니다. 춘풍차긴 불각취요. 쾌건 환수 300잔이로다. 봄바람이 불어오니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도 취한 줄을 몰라. 다시금 소매를 걷어 올리고 거푸 300잔을 마시도다. 이런 멋있는 구절들도 나온 데가 다 이 보풍이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다시 마셔보는 보풍주인데 순하게 들어가고 깊이 있게 가라앉으면서 약간의 쌉쌀한 기운이 혀에 스치면서 감미롭습니다. 제가 보풍주 좋아해요. 하남술들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송하양액도 그랬습니다. 저는 술공장 여행을 많이 하면서 제일 따뜻한 사람들이 하남 땅 사람이라고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또 이 술공장을 둘러보고 떠나겠다 그랬더니 한사코 점심 같이 먹고 가라고 하는 걸 제가 뭐 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명함 하나만 들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한 달간의 술공장 기행을 하면서 열 몇 개의 회사들을 둘러봤는데 뭐 이런 얘기해서 또 어떨지 모르지만은 떠날 적에 그나마 술 한두 병을 선물로 기념으로 전해준 술 회사는 꼭 여기 보풍주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풍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국색청향이라고 이름 데가 있습니다. 국색, 나라의 색깔이 온통 청향으로 칠해지다. 온 나라에 맑은 향기를 풍기자,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보풍주는 이 하남 땅에서 드물게 청향형으로 소문난 술입니다. 자, 요 하남 위에, 낙양 바로 위가 산시죠. 산서성입니다. 거기에 분양에 분주가 나오죠. 분주가 중국 청향형을 대표하는 술인데, 청향형 바이주의 대표적인 고장이 바로 그 산서성 분양이요. 그 아래에 하남성 보풍입니다. 두 개의 술에서. 즉, 분주가, 보풍주가 중국 청향 바이주를 리더하는 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청향이 자극적입니다. 날카로운 면이 또 있고 좋아요. 농향이나 장향형 술들은 그 발효할 적에 자오라고 하는 흙구덩이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향술들은 우리식의 이 항아리, 큰 항아리를 땅에 묻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항아리가 각각의 원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발효지라 그러는데 창고에 들어가면 수백, 수천 개의 항아리 덩어리 뚜껑을 덮어쓰고 땅 밑에서 잠자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이 또 유명하게 된 게 1973년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튀리도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그를 낙양 땅에서 영접하니가 저원라이 졸레였습니다. 그날 연회에
기념주가 바로 보풍주였습니다. 그래서 주얼레가 캐나다 총리하고 잔을 들면서 하남의 보풍주를 위하여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것이 보풍주한테는 최대 힘이 돼가지고 크게 성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풍주 수레사의 땅에 묻혀있는 항아리, 발효 항아리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직원들도 자랑합니다. 우리 술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마셔도 빨리 취하지가 않고, 취했다 해도 잠깐 자고 나면 다 깨버린다. 깬 뒤에 정신은 더 맑아진다. 이런 자랑도 하더군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보풍주 수레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낙양 땅으로 옮기는 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해, 우리한테는 새해 첫날인데 그 첫날 낙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또 식구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는 북쪽으로 열을 건너지 못하고 남쪽으로 살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술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열을 건너지 못하고 남쪽으로 살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죠. 이 보풍 땅 북쪽에가 여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입니다. 여강이 흘러가고 남쪽에 사강이 흘러가요. 옛날에 술꾼들이 이 보풍에 왔다가 이 아름다운 인정과 좋은 술을 대접받고 떠날 때에 북쪽으로 가려면은 여강을 건너야 되고 남쪽으로 가려면 사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에 이르르면은 다시금 그 보풍에 그 향기로운 술맛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해서 다시 걸음을 되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낙양으로 가면서 문득 다시 보풍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이 잠깐 들었던 순간입니다.